세안아빠 매매TV 5월 9일 일요일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종목은 캐리소프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소프트 간단하게 종목 분석 전에 쳐보니까요. 5월 7일 금요일 마지막 장에 올라온 기사들을 살펴봤더니 쭉쭉쭉 뭐 특별한 게 없고, 왜 이 캐리소프트가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까지 칠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는가 살펴봤더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은 부모님 어버이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을 겨냥해서 이렇게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그럼 기사 보시는 대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라고 전문가들 관련된 멘트까지 따가지고 주가가 종목들 뭐 손오공, 오로라, 대원미디어, 뭐 MC소프트, 앱젠,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투자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실적이 증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라고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대다수의 테마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 급등을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린이날 테마주의 경우도 올해 관련 기업이 매출이 급등할 이유가 없다.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캐리소프트의 기업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캐리소프트가 이제 어린이 관련된 영상 콘텐츠나 이런 캐릭터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자. 캐리소프트를 이렇게 네이버로 쳐보셔서 이미지를 보면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딸이 지금 4살이고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날에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 장난감 코너를 가게 되면 물건이 대목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에 이제 놀러 가게 되면 놀이공원 이런 데는 다들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줄을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시간씩, 저희 딸도 요번에 그랬다는데 2시간씩 줄을 섰답니다. 저는 5월 5일날 일하느라고 딸이랑 못 놀아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요 캐릭터를 보면 저희 딸이 이제 4살인데 이 캐릭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딸은 요 나이대마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4살 때는 아직까지는 아기상어하고 뽀로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조금 더 크면 이제 콩순이로 넘어가고, 그 콩순이에서 조금 더 커지면 저희 조카들 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이제 바비 인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 나이대마다 이제 캐릭터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캐릭터는 제가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매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연간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2018년도 매출액 10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2억, 19년도 20년도 한 100억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래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0억에서 40억 정도. 그리고 뭐 부채가 뭐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이런 것들, PER 같은 경우에도 PER이 주당 순이익, EPS분의 주가니까 주당 순이익 자체가 뭐 이게 마이너스 적자인데 순이익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EPS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650원, 마이너스 300원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재무상황은 좋지 않은 기업이다. 좋지 않은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어떤 이유로? 어린이날이라는 이유로. 뭐 다른 다른 게 있나요? 이거 뭐 보자. 정치 테마주인가? 캐리소프트가 누구 관련주예요?
캐리소프트는 어디 뭐 또 누구랑 또 정치인하고 엮였나? 누구 어떤 정치인인지는 뭐 알아서들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튼 자 5월달은 가정의 달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갔었고 5월 9일이니까 호재는 소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주가가 5월 7일날 또 급등했다는 거는 뭐 또 뭐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또 뭐 정치 테마주가 있으려나? 자 정치 테마주 간단하게 옆으로 또 빠져서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는 절대 하질 않습니다. 관련 기업도 해당 정치인과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 동네에 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이유 지역구에 기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참 어이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령 정치 테마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대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후보 이게 대통령 후보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5월 말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할 텐데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출마 선언 하겠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들어서 민주당 관련된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또 그 전에 한 2주 전에 지금 이제 아마 한 움직일 때가 됐네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군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윤석열 테마주로 하나로 패키지로 가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요 캐리소프트는 어린이날 가정의 달 관련 테마주로만 검색이 되는데 지금 이게 주가가 어린이날 끝났는데도 올라간 거 보니까 뭐가 또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월요일날 당장 내일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그럼 최근 압박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회사는 정리하자면 기업은 재무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다. 실적 호조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 어린이날 관련된 테마도 소멸되었다. 근데 주가가 어린이날 가정의 달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라고 하면 뭐 또 찾아볼 만한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시에 이제 딱 시작을 했어. 월요일날 아침 9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은 5월 7일날 주가가 어떤 이유에선지 올라갔고요. 낮에 보통 1시에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진 않는데 짱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 파란색 음봉은 짱대 양봉 요때 들어간 요 시점대에 들어간 13,000대 전후에 들어간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1차로 던지고 나왔고요. 2시 이후부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재미있게도 2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두 번째 2시 반 경우 정도에 요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3시가 넘어가면서 흐름들이 주가 흐름들이 좋지 않으니까 종가 베팅 월요일날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너무 올랐으니까 호재도 사라졌고 해서 좀 던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이런 사람들이 실망 매물들을 한 번 더 던졌고 종가 베팅보다는 그러니까 종가 베팅 안 하고 월요일날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9시가 이제 월요일날 내일 9시가 땅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요 뭐 그건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락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락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시죠. 손절가는 13,600원, 여기 정도, 13,550원 뭐 요 정도에서 추가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하는 게 한 5% 정도 손실이 나는데, 5% 이상 손실 났겠죠. 대부분 뭐 이때 들어갔을 게 뻔하니까 5% 이상 손실 나는데, 요거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주구장창 들고 갈지 여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종목 분석을 더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치 테마주랑 엮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와 엮였다고 하더라도 빠지면 그냥 손절하고 다시 밑에서 잡는 게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다 마음 고제가 있다면 마음 편하실 거고요. 빠지게 되면 이제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대에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 치고 올라가면은 뭐 그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고요. 요 시점대에서 깨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깨졌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구간대, 요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보시면 매물대잖아요. 요 구간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 물론 요 구간대가 훨씬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죠. 얼마나 빠질지 모르니까, 가령 예를 19%에서 여기까지만 빠져도 한 12% 빠지는 거니까, 12%면 굉장히 가대 낙폭 아닙니까? 낙폭 관련된 그 반등으로 한 2, 3% 먹는 거는 뭐 지금 12,000원대까지 기다려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뭐 한 12,600원 정도 때까지 보셨다가 여기서 단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여튼 저 같으면은 12,600원대 정도까지 일단 13,500원 정도, 550원 정도가 깨지는지 확인하고, 깨지면은 12,600원대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12,600원대에서 한 절반 정도 한번 매수해 보고, 추가로 빠지면 상황 보면서 매수 여부 결정할 거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캐리소프트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저는 이제 좀 씻고 딸이랑 키즈 카페 가가지고 이마트에서 밥 먹고 키즈 카페 가서 노는 사이에 놀아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